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그냥 몸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가끔씩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오늘은 지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이 되냐면 놀이터에 가면 여러분 시소 타시죠? 자, 시소의 모습이랑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받침대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놀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뢰의 원리가 이용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뢰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뢰에는요, 3요소가 있는데요. 왜 3요소가 있느냐? 자, 여기 이렇게 나무 판자가 보이죠? 우리가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나무 판자떼기가 하나 있으면 이런 거는 지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시소처럼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받침대가 필요한데요. 이 나무대랑 그다음에 이 받침대가 있었을 때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받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뢰라고 하고 지뢰를 받쳐주는 점을 앞으로는 자, 받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보통 이 지뢰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를 이 정도 위치로 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근데 올릴 때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손으로 꾹 눌러주는 힘으로 꾹 눌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꾹 눌러서 이만큼의 이동거리가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자, 힘을 가지고 이 정도 이동거리를 있게끔 합니다. 자, 여기 힘을 가지고 이동거리를 있게끔 합니다. 자, 뭘 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 일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을 줄 때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힘을 주는 점이다 해서 힘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힘점에서 힘을 줘서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였죠? 그렇죠. 목표는 여기 있는 물체를 이만큼 들어 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힘을 줘서 이 힘이 작용하는 점은 이 물체가 있는 이 물체가 이 힘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힘이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그 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작용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뢰의 3요소에는 중요합니다. 자, 받쳐주는 받침점 첫 번째 받침점이 있고요. 두 번째 힘점, 힘을 주는 점. 자, 힘이 진짜로 작용하는 점, 이 물체가 있는 점인 세 번째 작용점 해서 받침점, 힘점, 작용점 이 세 가지가 지뢰의 3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그림이 있습니다. 자, 1번 그림이 있고요. 2번 그림이 있는데 자, 그 그림의 공통점은요. 자, 여기 물체를 이만큼 올리는 게 목표예요. 여기도 여기 있는 물체를 이만큼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5N이고요. 2m를 들어 올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5N이고 2m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뢰의 모습 1번과 2번 그림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여기가 받침점이 있고요. 여기가 힘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죠. 2번 그림은 여기가 받침점, 이 부분이 힘점이 되고요. 이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받침점에서 힘점 사이의 거리가 1번 그림은 조금 짧고요. 2번 그림은 조금 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받침점에서 힘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자, 이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번 그림의 힘이 큰가요? 2번 그림의 힘이 큰가요? 그렇죠. 1번 그림의 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어디서 응용된 거냐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소를 타보셨죠? 시소에서 자, 보통 무거운 아이들이 더 가까이 앉고요. 가벼운 아이들이 조금 더 멀리 앉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요. 무거운 아이들이 누르는 힘이 큰가요? 가벼운 아이들이 누르는 힘이 큰가요? 그렇죠.
무거운 아이들이 누르는 힘이 큽니다. 가벼운 아이들은 누르는 힘이 조금 더 작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왜 힘이 작은 아이들이 멀리 갔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받침점에서 자, 거리가 먼 아이들이 힘이 작았다. 받침점에서 거리가 조금 가까운 아이들이 힘이 컸다. 누르는 힘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소에서 여러분이 시소 탔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지레에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거리가 더 짧죠. 자,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우리가 2번 그림보다는 더 큰 힘을 줘야 되고요. 2번 그림은 받침점에서 힘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힘을 조금만 줘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1번보다는 2번에서 더 적은 힘으로 똑같은 5N의 물체를 2m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1번 그림과 2번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5N의 물체를 2m를 들어 올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들어 올릴 때 2번 그림, 자,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더 먼 2번 그림에서 힘을 더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을 줘서 지뢰를 누르게 되는데 그리고 누르게 될 때 지뢰의 이동거리를 보면은 1번 그림은 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2번 그림은 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한 거리는 자, 1번 그림이랑 2번 그림 중에서 2번 그림이 더 크게 되죠. 결국에 자, 2번 그림은 힘은 더 조금 들었습니다. 힘은 더 조금 들었으나 지뢰를 이동시키는 그 거리는 조금 더 많이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게 있었죠. 1번 그림은 힘은 조금 더 많이 들었지만 이동 거리는 조금 짧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 자,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어땠죠? 자, 멀수록이 2번 그림이죠. 우리가 더 힘이 적게 들었다. 이게 포인트죠. 자, 우리가 2번 그림처럼 받침점에서 힘점 사이의 거리가 멀었더니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더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리고 싶으면 받침점에서의 보다 힘점 사이의 그 거리를 멀게 해서 더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힘이 적게 드는 대신에 어떤 점이 있었냐면 좀 지뢰의 이동 거리가 조금 길어졌다는 그런 점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을 조금 들었다. 자, 힘에는 이득을 본 거죠. 하지만 거리가 좀 더 늘어났다. 자, 우리가 물체를 그냥 들어 올리면 2m를 그냥 들어 올리면 되겠지만 지뢰를 이동시켰더니 거리가 조금 늘어났다. 거리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있는 물체를 이만큼 들어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 물체는 그냥 우리가 직접 들어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직접 들어 올릴 때 얘가 5N이고 얘가 2m면 직접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얼마다? 그렇다. 10줄이다. 하지만 자, 지뢰를 이용했습니다. 지뢰를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실은 5N짜리 물체가 2m 이렇게 이동한 거기 때문에 10줄의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일은 누가 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한 거죠. 근데 사람은 어디에서 했냐면 이 지뢰를 누르면서 했다. 지뢰를 누르고 어떤 힘으로 누르고 지뢰를 이만큼 이동 거리를 생기게 함으로써 여기서 한 일. 자, 여기서 한 일을 결국에 다 여기로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뢰를 누르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값. 자, 힘과 이동거리를 곱한 값은 1이 되겠죠. 이 일과 자, 실제로 직접 드는 힘. 여기서 드는 힘은 직접 드는 힘입니다. 직접 드는 힘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 자, 여기는 직접 들어 올렸죠. 이렇게 한 일의 양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자, 아까 얘기했죠. 이 받침점에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어떻게 됐더라? 그렇죠. 힘이 조금 들더라. 자, 적은 힘으로 더 똑같은 이 물체를 그냥 드는 것보다는 적은 힘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뢰를 사용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지뢰를 사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
그 다음 같은 높이까지 물체를 직접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 이거는 같다 다르다? 자, 어차피 직접 들어올리나 지뢰를 이용해서 들어올리나 결국에 한 일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 200N짜리 물체를 2m 이만큼 이동시키는 게 목표예요. 자, 얘는 우리가 직접 2m를 직접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랑 똑같겠죠. 자, 그럼 그때 한 일은 얼마였냐면 200N에다가 2m를 곱하면 400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뢰를 이용했습니다. 지뢰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힘을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힘을 주게 되고, 자, 힘을 줘서 이동한 거리가 얼마였죠? 4m였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그 힘에다가 4m를 곱한 이 값이 1이 되는데 그 1이 물체를 들어 올렸다. 물체가 들어 올려졌을 때 한 일은 얼마였냐면 총 400줄이었다. 자, 총 400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뢰에 준 힘은 총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계산해보면 그렇죠. 100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지뢰의 힘 100N의 힘으로 총 4m를 이동시켜서 결국의 목표인 이 200N짜리 물체를 2m를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가 직접 들어 올려야 되면은 200N의 힘을 들여야 되지만 지뢰를 사용함으로써 100N의 힘으로 더 적은 힘으로 이 20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내용은요. 일단 지뢰의 3요소입니다. 자, 받침점, 힘점, 작용점 이 3요소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뢰를 사용할 때나 직접 들어올릴 때 결과적으로 물체가 예를 들면 10N짜리 물체가 2m 올라가는 거는 같다. 그래서 얘네들의 직접 들어올리나 지뢰를 사용하느냐 일의 양은 같다. 일의 이득은 없다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뢰를 왜 사용하느냐? 아까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냐면 지뢰를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물체를 더 적은 힘으로 우리가 올릴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뢰를 사용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번에는 도르래와 빗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